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강호입니다. 예, 이번 주는 참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더우면서 습한 날이 참 많았죠. 그만큼 짜증 지수도 한층 높아진 한 주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오면 이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곤 합니다.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덥다 보니 수익도 그 전주에 비해서 줄어드네요. 전주에는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하루 10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하루 한 8만 한 6천 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밤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제가 하는데 시간급으로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말부터 휴가철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에는 손님이 이제 적어져 갖고 수익이 줄어드는 게 일상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오랜만에 제가 페북에 한번 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공감이 한 46명 나왔네요. 댓글도 여러 개 달렸고요. 제가 이제 페북에 글도 잘 안 올리고 또 좋아요, 후마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반응은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밤 12시까지 조금 넘어서 이제 대리 콜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진해 콜을 잡죠. 그래서 진해 자은 3지구로 가는 콜을 잡았어요. 손님이 가는 도중에 이제 저한테 집으로 가시나 보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시냐고 제가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민터널에서 2달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대묻더군요. 그러면서 그 손님이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이제 지방의원 이름도 모르고 그냥 출투표 했는데 그래서 찍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워낙 이미지가 강해서 이름을 알고 제게 투표했다고 하더군요. 대리를 시키자마자 제 이름이 나와 부담스러워서 취소도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얼굴도 볼 겸 그냥 취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대리 현장에서 보니 신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손님이 저를 알아보면 좋긴 하죠. 그러나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부쩍 많이 알아보니 저 역시 많은 부담을 느끼고 행동도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게 대리운전 하다가 이제 만나는 손님이 저를 알아보길래 나눈 대화인데, 이제 손님이 저를 모를 수가 없다. 그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알아봐 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엔 정가에도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다는 징계권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8일 새벽 3시 가까이 되어 결정했죠. 이런 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생중계할 정도이니 엄청 큰 이슈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윤리위 개최 이전부터 어느 정도 많은 평론가들이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계속 그냥 놔줄 수는 없고, 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으니 결국 이준석은 토사구팽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잘난 척이나 갈라치기로 언론의 조명을 받던 이준석의 운명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리 결정 날인 아침부터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죠.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준석의 멘탈은 갑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과연 인용이 될지는 별로 회의적이죠. 또 재심 신청도 회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준석은 당원상 윤리의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보류할 생각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권성동이 당 대표 권한 대행이라고 하고 있고 또 당 사무처에도 이미 이준석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결국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준석은 이제 11일 월요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제 당 사무처가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과연 이 회의에 나타날지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은 사실상 이준석이가 이제 당대표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성동 말대로 당원권 6개월 정지가 지난 후에 당대표를 복귀하는 것, 이것도 웃긴 말이죠. 현재 이준석은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반항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글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준석은 자신의 징계에 의한 윗선 개입설을 주장하겠죠. 벌써부터 JTBC에서 연일 이와 관련된 방송이 나와 아마 이준석은 이 보도를 갖고 자신이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를 돌리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이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감된 녹음 파일에서는 장 씨는 이 투자 각서가 윗선이라고 지목된 윤석열 후보 측 인사 윤모 씨에게 전달된 후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활용됐다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안철수와 합당한 것도 안철수한테 그걸 보여줘서 합당한 것이다. 이준석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합당해라 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보도가 파장이 좀 커질 전망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또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이준석의 그 징계권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준석은 계속 이제 방송에서 떠들겠죠. 자신의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언론에 알려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유승민과 무언가 계획할지 신당을 창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이 1년 9개월이나 나와서 당장 신당을 창당하거나 어떤 세력을 만들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안철수, 이제 이준석이가 더욱 곤란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한번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